아버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요? 지난번 미란이 사업 실패할 때 제가 얼마를 메꿔줬는지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 친구분들 외상값은 또 얼마였는지,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기는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내가 감히. 불효요? 제가 언제 한번 부모님 말씀 안 들어본 적 있었나요? 미란이 빚 때문에 집 담보 잡힐 때도, 어머님 친구분들 술값 계산할 때도 전 다 참았잖아요. 너 지금 부모한테.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 가정도 지켜야 해서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보고 효자라고 하실 때 전 제 아내한테는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이 못된 놈아. 내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당장 내일 아이들 학원비도 없는데 또 이런 요구를 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새벽, 김소은의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순대 가게 앞에서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5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10살이던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가게에 도착하면 늘 바쁘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우리 딸들 왔어. 배고프지? 소은 씨의 어머니는 순대를 찌던 손을 멈추고 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팔목에는 늘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뜨거운 솥에 데인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또 손대였어? 괜찮아. 금방 나아.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은아, 동생 좀 봐줄래? 엄마가 지금 좀 바빠서. 응, 알았어, 엄마. 그녀는 책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동생과 함께 구석에 앉았습니다.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면서도 어머니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순대를 삶고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쁘셔. 저녁이면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퇴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를 돕기도 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수저를 놓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소은아, 너는 공부나 해. 이런 거 도울 거 없어. 괜찮아, 엄마. 나도 도와주고 싶어.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가게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동생은 구석에서 졸다가도 어머니가 일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는 아침부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순대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놀러 가? 그래. 다음 주에 가게 쉬고 놀러 가자. 하지만 그 약속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월세도 내야 했고, 학원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날이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의 손은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이고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몰래 어머니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곤 했습니다. 엄마, 아프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어머니가 혼자 앉아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아침 일찍 진통제를 삼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게 앞 천막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날이면
비를 맞아가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우산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늘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소은아, 너희만 잘 자라다오. 그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니의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했습니다. 동생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꼭 효도할게.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엄마한텐 가장 큰 효도야. 그 시절 가게의 구석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며 그녀도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장사가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순간 굳어버렸고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편네, 어디 숨었어? 여보,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하라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 돈 줄 거면 치워버리는 게 나아. 시끄러워. 당장 내놔. 너 오늘 맞고 싶어? 아버지는 휘청거리며 어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그녀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기야? 뭐? 너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야? 인연이!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제 손까지 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집안 가장이라고! 아버지의 손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러고도 가장이야? 매일 술에 절어 들어와서 행패나 부리고. 뭐? 인연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쾅! 테이블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제발. 우리 애들 생각은 해봐. 뭐? 이게 다 내 돈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버지는 장사 수입이 담긴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종일 번 돈이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 학원비예요. 제발. 애들이 학원은 무슨 학원이야? 알아서 다 잘 크게 되어 있어.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동전 몇 개가 굴러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발이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손님들 다 보고 있잖아.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이미 자리를 피한 후였습니다. 보라고 해. 다 보라고. 내가 누군지. 이 집 가장이 누군지. 술병이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어머니는 그녀와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닥쳐. 한마디만 더 했다간. 아버지의 주먹이 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흩날렸고 그의 손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그만해요. 제발. 어머니의 애원에도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너랑 그 애들 때문에. 당신이 직장도 안 다니고 매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순간 아버지의 손이 그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한테는 손대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강경해졌습니다.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는 장사 수입이 든 봉투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습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엎어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구석에서 훌쩍이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아, 그만둬. 엄마가 할게. 엄마, 우리 도망가자.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우리 팔자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뺨, 멍이 든 팔목,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학원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가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아빠 아니야? 동생의 말에 그녀는 길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 누구야? 쉿, 조용히 해. 그녀는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는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그 여자는 아버지의 팔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한 잔 더 할까? 그래, 오늘은 내가 한 잔 더 살게. 아버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하던 거친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한테 말할까? 아니, 엄마 속상해 하실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때로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와, 매번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다고 저러는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번 돈으로 저렇게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소은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니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그녀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술집 여자를 데리고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네 동네야? 그래, 내가 이 동네 유지야. 새된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내 아빠가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더욱 큰 망신을 주었습니다. 술집 여자들과 함께 어머니의 가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보, 여기 순대 좀 줘봐. 우리 예쁜 동생들이 순대 먹고 싶다네. 술집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대를 담았습니다. 아줌마, 순대 맛있게 만드시네요. 그러게 우리 오빠가 이런 와이프 두고 우리랑 노는 게 이해가 가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돈은 됐어.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는 여자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집 남편 봤어? 요즘 술집 여자들이랑 맨날 돌아다닌대. 딱한 노릇이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마누라를 두고. 그녀는 그 소문들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매일 밤 들려오는 술주정 소리였습니다. 야, 이연아. 내가 누구랑 놀든 상관하지 마. 여보, 제발 애들도 있는데. 시끄러워. 내 마음대로야. 내가 벌어온 돈 아냐? 그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주정과 어머니의 흐느낌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변해주기를. 하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행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의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다시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그 가게야? 그래, 내가 오늘 다 부숴버릴 거야. 소은 씨는 순간 동생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서는. 시끄러워. 이게 가장을 우습게 알아? 아버지는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피했고 순대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그만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도 동생도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오빠, 혼내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제발. 넌 비켜. 어린 게 어디서 까불어. 매일 밤 다른 여자들이랑 다니는 거, 엄마 돈으로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다 봤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망할. 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끝내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옆에 있던 여자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네, 감히 그러겠어요. 이제 지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상처받는 것도 지쳤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떠는 것도 지쳤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어머니는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은아, 미안해. 차 안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한데요. 너희한테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동생도 뒷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재판은 어머니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양육권도 가게도 모두 어머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그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술 주정을 걱정할 필요도,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5이 된 그녀는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은 흐릿해졌지만 마음 한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후에 거래처 미팅 있으세요. 아, 새로 들어온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운전자 박유성 부장님이세요.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은 과장입니다. 그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좋은 생각이네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후로도 두 사람은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따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어느 날 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매일 병원에 들르고 있어요. 일이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효자시네요. 당연한 거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부장님 말씀이 와닿아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업무 미팅이 끝나고 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은 씨, 퇴근하고 잠깐 시간 있으세요? 어느새 그는 그녀를 친근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어머니께 과일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그런 모습에 그녀는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 씨는 참 좋은 아들이시네요. 당연한 건데요, 뭐. 그보다 소은 씨 어머님은 어떠세요? 네. 요즘은 가게 일도 줄이시고 조금 쉬고 계세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외도, 그리고 이혼까지. 그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은이 잘 챙기고 보살피겠습니다. 네, 우리 소은이 잘 부탁드려요.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봄날의 결혼식장,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맺어진 오늘,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소은아, 이제 정말 시집 가는구나. 엄마, 김소은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베일을 고쳐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성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봐도 그래. 네, 저도 그래서 결심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그녀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서야 할 자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신랑 박유성 씨는 신부 김소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보살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특히 처가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바쁠 텐데 뭐하러. 아니에요.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는 주말마다 처가에 들러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전구를 갈아주고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까지 그동안 남자의 손길이 필요했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유성 씨,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건데. 그의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그의 사랑으로 하나둘 아물어갔습니다. 소은아, 이번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그래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아니야, 피곤할 텐데 내가 할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그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은아,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구나.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조금요. 난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은아, 내일 장모님 뵈러 갈까? 네, 좋아요. 엄마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행복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왜 갑자기? 그냥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행복해서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따뜻하게 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며 그들만의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말 아침 박유성은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순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장모님을 돕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치마 메고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사위가 무슨... 하지만 그는 이미 앞치마를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김소은의 어머니는 사위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썰면 되나요? 그래, 우리 사위 손재주가 참 좋네. 그는 능숙하게 순대를 썰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손님, 여기 순대 나왔습니다. 그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서빙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이렇게 잘하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장모님 가게까지 도와주는 사위가 어디 있다고. 손님들의 칭찬에 그녀의 어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소은아, 내가 복 받은 거야. 퇴근 후에도 그는 장모님 댁에 들러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전구를 갈고 수리가 필요한 곳을 고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까지. 그는 시부모님께도 효자였습니다.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과일 사왔어요. 우리 며느리랑 아들 왔구나. 시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아가 어머님은 잘 계시지? 네. 어머님 요즘은 가게 일이 좀 수월해지셨어요. 우리 아들이 잘 도와드린다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뿌듯했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 어떨까? 그래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늘 양가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려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과 장모님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사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났네. 장모님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우리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와 장모님을 만나서 복이지. 그의 노력 덕분에 양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장 담그는 걸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장 담그기도 장모님의 순대 만들기도 그에게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가정적이니 딸내미가 얼마나 좋겠어.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제가 더 행복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아물어가고 있다고.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삶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초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녀가 내민 카드 명세서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의 명품 의류를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내역이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다 뭐야?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서 나도 따라가야지. 오빠,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소은 씨는 시누이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명품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는 SNS에 새로 산 명품으로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필터로 보정된 사진 속에서 그녀는 마치 연예인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쯤 갑자기 찾아온 시누이는 이번에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쇼핑몰을 차리기로 했어. 갑자기 무슨 쇼핑몰? 요즘 인스타로 명품 코디 올리면서 쇼핑몰 하는 애들 완전 잘 나가더라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누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사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미란아. 오빠, 나 이번에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2주일 뒤 시누이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구찌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프라다 가방도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 이걸로 첫 게시물 찍을 거야. 인플루언서들은 다 이런 걸로 시작했대. 그녀는 시누이의 허황된 꿈이 걱정되었지만 말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이미 여러 번 말렸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의 쇼핑몰은 망했습니다. 판매는 하나도 없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오빠, 카드값을 못 갚겠어. 이번만 도와줘. 이번에는 7,000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명품은 모두 중고로 팔았지만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란아,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야. 알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2달이 지나고 겨울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시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유튜브를 시작할 거야. 요즘 명품 리뷰 유튜버들 완전 대세더라.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동생의 무분별한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내가 미란이를 너무 응석바디로 키웠나 봐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SNS에 새로운 명품을 자랑하는 게시물을 올렸고, 그때마다 가족들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신우이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천만 원의 새로운 카드 빚을 안고서였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진짜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미란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이렇게 만든 거지? 예전에 오빠는 안 그랬어. 그녀는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신우이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족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첫 아들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소은아, 고마워. 남편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다른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어머님, 손주 보러 오세요. 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이제 엄마가 됐네. 2년 뒤, 이번에는 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지호는 동생의 탄생을 기뻐했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지호야, 이제 내가 오빠니까 동생 잘 보살펴야 해. 응, 내가 지켜줄 거야. 5살 지호는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서연이의 요람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빠, 오늘은 공주님 놀이에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공주님이구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휴일이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나? 시부모님도 친정어머니도 손주들을 한없이 예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니, 지호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는 왜 피아노를 안 배워? 요즘 애들은 다 배운다던데.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방식대로 해요. 남편의 위로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지호의 말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지호가 행복하다니 엄마도 기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신우이의 간섭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항상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제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 남편의 약속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은아, 엄마 건물 하나 계약했어. 네, 건물이요? 그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우리 가게 옆 3층짜리 건물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넣었어. 그녀는 어머니가 내민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순대를 팔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결정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1층에서는 내가 계속 장사하고 23층은 임대 주면 월세도 꽤 나올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의 고된 노동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건물을 사셨대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내일 건물 보러 가봐도 될까요? 다음 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부분도 있었지만 위치가 좋아 앞으로의 전망은 밝아 보였습니다. 여기 1층은 리모델링해서 순댓집을 더 크게 해야겠어. 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을 위해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임대 주고 3층은 원룸으로 꾸미면 좋겠네. 남편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 최적의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아니야, 난 일하는 게 좋아. 순대 만드는 게 내 평생업이야.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자리를 쉽게 놓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깔끔한 순댓집으로 탈바꿈했고 23층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어머님, 가게가 정말 달라졌네요. 그래, 이제 손님들도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야. 개업식 날 오랜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노력을 알기에 더욱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건물주 되셨네요. 에이, 뭐려. 그냥 자식들 위해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성취인지, 얼마나 많은 고생 끝에 이룬 결실인지.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답받는 것 같았습니다. 23층 임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위치 덕분에 금방 세입자가 구해졌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호랑 서연이 대학 등록금 걱정은 없겠다. 어머니는 늘 손주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과 손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이 곧 사랑의 역사였다고. 30년의 시간 동안 한 그릇의 순대국을 정성스레 끓여온 그 마음이 이제 단단한 건물이 되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엄마, 이제는 정말 좀 쉬세요. 아니야, 난 이게 좋아.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어머니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순대를 삶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건물에서 더 당당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기가 순댓집이지? 술에 취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왜 못 들어와? 내 옆편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물인데. 당신이랑은 이혼한 지 오래야. 나가. 이혼이 뭐? 내 재산 절반은 내 몫이야. 아버지는 취기 때문인지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너 소은이 아니냐? 많이 컸네. 나가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순간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남편이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 누구야? 소은이 남편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 내 딸 남편이라며? 그럼 나한테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저는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벌인 분을 아버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게 손님들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기 내 재산도 있다고! 내가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당신이 무슨 재산? 당신 15년 동안 쓰기만 했지. 한 푼도 안 보탰어, 알아? 어머니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이 술값으로 탕진할 때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그녀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 두고 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가게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소은아, 어머니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지킬 거예요. 남편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괜찮을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남편의 위로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도 아프지만 이제는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이후 그녀의 가정에는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아이고, 골프 친구들 대여섯 명만 데려올게. 세아가 순대 맛있게 해줘. 김소은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외상으로 식사를 했고 계산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얘야, 시어머니, 친구분들인데 잘 대접해드려야지. 어머니는 오히려 그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외상장부는 점점 불어났고 시어머니는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받아주세요. 괜찮아, 다들 시어머니 친구분들인데 뭐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머니는 웃으며 더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은 매번 늘어났고 그들은 마치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순대가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게요. 우리 친구 며느리가 하는 집이라 더 맛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공으로 여기는 듯 했고 때로는 주방까지 들어와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장부가 너무 불어나서.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나? 내가 민망해서 이거 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이번에는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실패한 쇼핑몰 사업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미란아,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오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안 그러면 나 감옥 가야 해. 남편은 또다시 신우이의 눈물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리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언니,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업 계획서도 다 짜놨어. 하지만 신우이의 사업은 또다시 실패했고 빚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신우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 내 동생인데 좀 도와줘야지. 내가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어쩌니? 어머니, 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외상은 계속되었고 신우이의 빚까지 더해져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소은아,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남편은 괴로워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엄마 가게 망하겠어. 알아. 하지만 가족인데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외상값을 물어보면 화를 내기도 했고 오히려 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돈이 내 피부치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니? 어머니, 이건 변한 게 아니라. 너희 둘 다 너무한 거 아니니? 나는 그저 며느리 장사 잘 되라고 친구들 데려온 것뿐인데.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갈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자기네 사정이 있는 거지 난 이해해. 엄마, 이러다 가게 망하면 어쩌려고. 걱정 마. 엄만 이런 거로 망하지 않아. 내 시댁은 내 시댁이고 난 그저 음식 파는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이제 아예 계산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신우이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위해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신우이가 찾아온 것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신우이의 좋은 생각은 늘 문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 2층이랑 3층 임대해주면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가씨, 그 층들은 이미 세입자가.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낼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재 2층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3층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왜? 난 가족인데. 언니가 이럴 거야? 신우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늘 하던 수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 찾았는데 언니가 야박하게 굴고 있어. 시어머니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예, 소은아, 미란이 좀 도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지금 세입자들은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어머님, 하지만 계약 기간도 있고. 계약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신우이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언니, 제발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치? 그러게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아, 시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너무 강하게 거절하진 마. 다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그저 내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걱정이야. 다음 날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얘기 잘 생각해봤니? 네, 어머님. 하지만 그 조건은 정말. 뭐가 문제니?
미란이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다 갚을 텐데. 신우이의 지난 사업 실패들이 떠올랐습니다. 쇼핑몰, 카페, 유튜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진짜 달라. 내가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 왔어. 신우이가 꺼낸 계획서는 겉만 번지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가씨, 그건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언니, 왜 나만 믿어주지 않는 거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 오빠마저 이럴 줄 몰랐어. 신우이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희 둘 다 미란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거절하자니 시댁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받아들이자니 가게의 수입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나도 모르겠어. 동생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그들은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은아, 미란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김소은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미란이도 이번이 마지막이래. 한 번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신우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려고요? 이번에는 달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남편의 말에 그녀는 비웃음이 났습니다. 달라요? 매번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과는요? 당신이 다 갚아준 돈이 얼마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은아, 이제 됐지? 아들도 동의했으니 계약서 쓰자. 어머님, 저 아직 동의 안 했어요. 뭐가 걱정이야? 미란이가 잘할 거야. 그리고 내 남편이 보증 서기로 했어.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거야. 믿어줘서 고마워. 시누이는 이미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 어머님 건물이에요. 어머님과 상의해야. 벌써 했어.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소은아 시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하니? 어머니는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도장 찍어.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피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 시누이는 들뜬 표정으로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이렇게 바꾸고 저기는 저렇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횡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은아, 남편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가요. 당신 편한 대로 해.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네. 당신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는 약속대로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동생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김소은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TV만 보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증선 돈도 다 떼이고
이제는 건물 임대료까지 밀리고 있는 거 알아? 미란이가 이번에는 잘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앞이었습니다. 소은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니는 늘 그랬듯이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도, 시댁도 다 저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은아, 엄마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엄마, 내가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나? 유성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너무 가족을 생각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고. 어머니의 말씀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대로는.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하지만 무너진 건 다시 세울 수 있어. 깨진 건 붙일 수 있고.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선택해. 우리 가족이 먼저야. 시댁 먼저야?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인 시세로 재조정되었고 시누이의 사업 문제에도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다시 한 번 가족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소은아, 고마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녀가 인사를 건네자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남편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권방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건물 옆에 있는 가게 자리 어떠니? 네. 아버님, 그건 아버지가 나이도 있고 이제 자식들한테 손 좀 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작된 요구였습니다. 아버님,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분이. 뭐가 문제야? 그 사람한테 나가달라고 하면 되지. 보증금 더 줄 테니. 시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계약 기간도 있고. 이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와 함께였습니다. 얘들아, 미란이가 사업이 안 돼서 이제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내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 건물 관리하는 일이라도. 이게 뭐가 어려워? 내 동생 하나 취직시켜주는 게. 시아버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복권방 하게 해달라는 것도 모자라. 취직이요. 그녀의 말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언제까지 빨대 꼽으면서 살 건데요. 살기는 누가 안 살게 한다고 그래? 가족끼리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남편은 또다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어. 이래서 장사꾼 집안이랑은 혼인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님, 그만하세요. 처음으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저희 가정도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난 어떡하라고. 미란아,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내가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댁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아버지가 찾아낸 주식.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폭발해버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요? 지난번 미란이 사업 실패할 때 제가 얼마를 메꿔줬는지 아세요? 그동안 어머님 친구분들 외상값은 또 얼마였는지, 제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기는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불효 자식이 내가 감히. 불효요? 제가 언제 한번 부모님 말씀 안 들어본 적 있었나요? 미란이 빚 때문에 집 담보 잡힐 때도, 어머님 친구분들 술값 계산할 때도 전 다 참았잖아요. 너 지금 부모한테.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제 가정도 지켜야 해서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보고 효자라고 하실 때 전 제 아내한테는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당장 내일 아이들 학원비도 없는데 또 이런 요구를 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사업 실패할 때마다 메꿔준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외상값이 2천만 원, 아버님 사업 자금으로 빌려드린 3천만 원. 이제는 더 이상 줄 돈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희 부모인데. 부모님이시죠? 하지만 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요.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받아 애원했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우리가. 미란아, 너도 이제 그만하자. 내가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말렸어? 그때마다 엄마 아빠 편들면서 나한테 화내고, 이제는 지긋지긋해.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 부모님 체면 지켜드린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감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지만 남편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은행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들 학원비도 제때 못 내면서 당장 내일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런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시니 이 죽일 놈의 자식이. 전 이제 제 가정을 지키려고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신할 듯 주저앉았고 신우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발. 미란아, 너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더 이상은 안 돼. 남편은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과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우리 가정이 먼저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픈 결단이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가정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그들의 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김소은의 어머니는 여전히 순댓집을 운영했고 건물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은아,
이제 좀 편해졌니?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다툼을 보지 않아도 되었고, 가정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해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자. 어쩌면 가족이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관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보듬으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결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할 때 빛난다는 것을.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지? 아이들의 물음에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